네,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오늘 오후 2시에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을까요? 먼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던 김근식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쨌든 그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국회 네. 개원 전에 음,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을 하려고 기자회견 했다는 점은 일단 뭐 뒤늦긴 했지만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동안 정의연이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나왔던 그 해명 또는 부인 잘못이 없다는 논리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새롭게 뭐 어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어떤 그 명백한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부인과 해명, 그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보면서 하나 좀 관심을 끄는 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셀프 청문회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그 정황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은 그때 땀은 그렇게 많이 안 흘렸거든요. 그래서 네, 네. 윤미향 당선인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는지 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그 안에 있는 분이 다 땀 흘린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쉼터 매매 부분, 그리고 개인 네. 주택 뭐 전세금이나 주택 매매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혹이 안 풀렸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죠. 우선 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문제 제기한 것이 자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금을 했는데 제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의연의 전체 모금 기부금하고 그 십제 피해자 할머니한테 지원됐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연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피해자 지원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네네. 그게 일단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 지원 사업이 가장 중심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네. 실제로 수요 집회에서 모금함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돌리고 모금했던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모든 국민들이 정의연을 통해서 할머니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전히 뭐 국제 심포지엄이나 해외에 나가서 무슨 건립을 하고 주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그 정의연의 모금액의 가장 큰 사업들은 무슨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전히 해명이 좀 덜 저는 불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네네. 하나는 이제 안성 쉼터 이야기도 뭐 기존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고가 매입이 아니고 저가 매수도 아니다. 네네. 저가 매도도 아니다. 그런데 뭐 이미 밝혀진 것처럼 당시에 매수했을 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대로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해 가지고 결국 매각 결정이 나서 5년여 동안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금전적인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책임이 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전히 저는 그 의문이 남는 것은 주택을 5채를 현금으로 계속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유용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 개인 계좌로 개설됐던 그 은행 계좌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검찰이 수사를 아직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유용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만 하기에는 여전히 좀 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자회견에서 이 정의원과 소위 개인 계좌가 뒤얽힌 부분이 2014년 이후였고 네. 주택을 매매하고 뭐 경매로 집을 사고 네. 이랬던 것은 2012년, 13년 사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기적으로 분명 구분된다라고 해명을 분명히 했거든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전부 5채를 현금으로 전부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사서 옮길 때 좀 더 큰 집으로 갈 때는 좀 더 비싼 집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대부분의 경우 대출 받지 않더라도 저축한 돈으로 모아서 가면 내가 살던 집을 팔고 살아갈 집으로 이사 갈 때 같은 날 해가지고 그 돈이 바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 대부분 전부 다 5채를 현금으로 전부 매도를 했고요. 네. 매입을 했고 현금 심지어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 먼저 살 집을 먼저 현금으로 매수를 하고 좀 있다가 다시 살았던 집을 팔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도 일반 음. 보통 사람의 상식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축을 많이 했길래 네. 일반 사람이 가는데 몇 억을 현찰로 내면서 몇 달 뒤에 살던 집이 팔려가지고 그걸 갚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저축을 했는지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저축과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하고 차액들을 설명을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그 집의 가격들이 지금 강남에 있는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네. 사실은 1억, 2억대 뭐 이렇게 지금 분명히 좀 그 구분할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명이 안 됐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인들이 집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당선인도 지금 어떤 사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도 분명히 사퇴의 뜻이 없는 걸 뭐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네. 민주당도 그래서 이제 지켜보겠다 하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그냥 마무리하면서 그냥 국회의원으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뭐 그러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우리 정치계 정계에 보면 그동안에 30년의 위안부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NGO 우리 대표적인 운동가 아닙니까? 네. 이분이 어찌됐든 그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이 회계 투명성 문제라든지 기부금의 유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 정당성이 좀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네. 저 같으면 네. 그냥 도의적 차원에서 또는 음. 도덕적 차원에서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네.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사퇴를 안 한다 치더라도 네. 결국 오늘도 밝혔던 게 뭐냐면 끝까지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것이 이제 지난해 조국 사태랑 똑같은 닮은 점이라고 보는데 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식의 사회적 물의를 익히고 도덕적인 논란에 휩싸이면 그리고 네. 자기가 해왔던 운동의 정당성이 훼손되면 일단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그대로 가겠다. 그리고 음.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 지금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의 행태가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좀 염치가 사라지는 네. 굉장히 파렴치해지는 문화가 지금 많이 싹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던 김근식 교수 말씀 들어봤고요. 바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고발당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해명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근식 교수 인터뷰했는데 뭐 내용 좀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네. 그 좀 반박하실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선 네.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적어도 국회의원은 공인인데 네. 공인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려면 음, 막연하게 의혹 제기가 많이 됐으니 네.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공인을 물러나라고 하려면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최소한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태블릿 PC예요. 네. 태블릿 PC를 통하여 최순실이라는 정체불명의 강남 아줌마와 권력을 쉐어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행상 책임을 져서 탄핵되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리고 고발이 15차례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고발인 조사만 하고 나경원 전 대표는 검찰이 조사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안 그만뒀습니까? 그때 왜 미래통합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안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인에 대해서 가해지는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 나경원 전 대표 다르고 윤미향 당선인 다르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부터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쉼터 문제나 뭐 주택, 그 현금으로 거래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관련 취재를 해서 제 페북에 네네. 그 쉼터의 그 건축 원가를 계산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표를 네. 만들었어요. 네. 그 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애초에 언론이 문제 제기한 7억 5천 비싸게 사서 4억 2천 싸게 팔았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2012년에 집을 경매할 때 현금으로 산 것이 그 횡령한 돈 아니냐 이 의혹을 네.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고 언론이 받아 썼거든요. 그랬죠. 네네. 그런데 거기서 좀 벗어나 주십시오. 애초에 그 문제 제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경매로 산 건 2012년 3월 4월이고요. 네. 현대중공업에서 안성쉼터 관련 기부금이 정의연에 입금된 것은 2013년 9월 5일입니다. 네네. 이건 해명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 의혹 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혹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지 저는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취재를 하면 그 취재한 기사가 나오면 좀 봐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하도 답답해서 안성쉼터 매도인이 그 뉴스공장에 2번이나 나와서 네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좀 떼보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내기 위해서 신고한 그때 취득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게 5억 4,4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7억 5천짜리 안성 쉼터가 당시에 뭐 2억이면 산다, 3억이면 산다 하시는데 최소한 가짜뉴스를 놓고 우리 사회가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그 페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매도인이 방송에 나와서 원래는 9억 원대로 내놨었고 그런데 네. 정의연의 취지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7억대로 팔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그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매도인이 얘기한 건 주장으로서의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사실인지 기자들이 취재를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네. 취재한 바에 따라도 그 9억에 매물로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5채 집 샀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5채 집을 샀다 그래서 현재 윤미향 당선인이 5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윤미향네 집, 그리고 윤미향 엄마, 그다음에 윤미향 시엄마 이 세 가족이 5채의 집을 샀다가 일부는 이제 샀다가 팔고 이렇게 된 것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최초로 저는 정말 이런 기자회견에서 신혼집을 1,5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전세가 자금이 이랬다는 이렇게 자세히 해명하는 건 처음 봤는데 네. 보시면 1993년 전세자금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1994년부터 97년까지는 그 교회 사택에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1,5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4,500만 원짜리 빌라를 사게 됩니다. 네. 예,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1,500만 원 합쳐서. 네네. 예, 그리고 1999년에는 다시 그 집을 팔고 7,900만 원의 한국 아파트를 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막 강남에 20억짜리 사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았어도 부부가 같이 돈을 벌면 네네. 이 정도 집 살 돈 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시민사회 활동할 때 네네. 그 2억 이상의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20억짜리 집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지금 해명이 되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나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의 태블릿 PC 같은 네.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여기까지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의혹 가지고 얘기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이런 태도는 정말 언론도 정치인들도 이게 지양해야 되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네.
네. 어, 게다가 곽상도 위원장님은 네. 그 2013년에 그 10억이 들어왔는데 2012년에 2013년에 받은 돈으로 경매했다고 주장하셨으면 네. 그런 허위사실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만 그 이토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